러시아의 대공세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항전하고 있습니다. 키이우는 현재 동부, 서부, 북부의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요. 비록 키이우 인근의 절반이 피난길을 떠났지만 남은 키이우의 시민들은 도시를 요새하고 무장을 정비하는 등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르핀, 체르니히우, 브로바리 등 키이우의 위성 도시에서 키이우로 접근하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강하게 항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이우 북부 전선에서 72 기계 여단이 크게 활약 중입니다. 심지어 최근 우리 언론이 진공폭탄이라며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는 열압력탄 발사 플랫폼인 토스 1A 브라티노를 유폭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키이우 북부 전선에서 영웅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드네프로강 동안 키이우 북동부에서는 114 방위 여단이 브로바리에서 항전하며 적을 막았었고, 브로바리 인근 도로에서는 러시아군 전차포를 포격으로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양 세력의 전력 격차가 워낙 적어 고전 중인데요.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화력 부족으로 밀집한 러시아 전차 중 수대밖에 격파하지 못해 고전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뚫고 키이우를 점령할 확률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군의 전력으로는 시가전을 감내하기에는 그 여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콘크리트 빌딩 속에서 기습해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전무합니다. 포격으로 때려 부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현대 철근 콘크리트는 그리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포격으로 파괴된 하르키우 시가지인데요. 창이 부서지고 내부가 엉망이 되었을지언정 건물 자체는 멀쩡합니다. 다시 말해 콘크리트 건물은 배구경포를 직격으로 잔뜩 맞지 않는 이상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이우는 인구 300만의 대형 도시로 이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수십만 채 있습니다. 게다가 키이우 방위군은 지형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 러시아군의 예상 이동 지점을 전부 파악해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밀려오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효과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해 러시아군의 출혈을 계속해서 유도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키이우 방어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꼭 낙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해 키이우를 유령 도시로 만든 뒤 점령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우방인 아사드 정권이 여러 차례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적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키이우 방위군은 재래식 공격은 물론 생화학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데요.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사망자가 1,300명에 달해 시신을 집단 매장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또 러시아군에 의해 이동병원이 습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인권적인 푸틴 정권의 업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편 러시아 내부는 대대적인 제재와 나쁜 전황이 반전 시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반전 시대가 구속되는 등 점차 반전 시의 규모가 커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권을 뒤집을 수준은 아닌데요. 푸틴은 정권 내부 통제를 강화해 반전 시위를 더 강하게 엇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푸틴이 직접 대국민 연설을 통해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외교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다른 국가들이 무기 지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각종 영상으로 실상을 접한 서방 세계는 오히려 제재의 고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향방을 결정지을 키이우 대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키이우 전선에 대한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진행 중인데요. 특히 키이우 북서부 지역에서 굉장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흐스토멜과 부차를 점령한 러시아군 주력 부대가 키이우와 가장 가까운 북서부 도시인 이르핀에 맹공을 가하는 한편 일부 분견대가 파르키우를 포함한 키이우 서부의 여러 도시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키이우, 지토미르, 리비우로 이어지는 보급망을 차단해 키이우를 서방과 완전히 단절시킨 뒤 대공세를 통해 도시를 함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지토미르 인근까지 러시아군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동부에서는 114 방위여단이 결국 러시아의 파상 공세에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 몰려오는 러시아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키이우 외곽에서 적을 방어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무려 열흘간 돈자되어 있던 64km 행렬의 러시아군 부대도 점차 재보급을 받고 공세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말까지 키이우의 완전 포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서부 기갑부대들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자군의 위치 정보를 공개하길 꺼려했으나 전쟁 직전 정보를 기준으로 현재 배치를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 배치를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추정하면 우크라이나 14기계화 여단이 지토미르 방면에서 지연전을 수행 중이며 15기계화 여단, 62기계화 여단, 3전차 여단 등 무려 3개 여단이 우크라이나 키우 서쪽에서 포위기동을 하는 러시아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들이 우크라이나군의 키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포위하더라도 보급 부족으로 군의 움직임이 둔화된다면 이 기갑부대들이 순식간에 러시아군의 뒤를 강타해 포위망을 무너뜨리고 러시아군을 각계격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계격파를 담당할 숙련된 보병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다행히 국제군단의 자원 중인 수만의 자원병들이 투입돼 위태로운 북동부 전선에서 치열하게 교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체르니우에서 결상전을 펼치고 있는 1전차 여단과 북동부에서 결전을 펼치고 있는 58 차량화 여단, 93 기계화 여단 등 상당수 기동부대가 전방 도시들에서 전력을 유지 중이므로 우크라이나가 일단 이 방어에만 성공한다면 진격하는 다른 부대들과 협력해 돈저된 러시아군을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키이우 방어군이 러시아군의 공세를 효율적으로 저지해 러시아군을 소모시킬 수 있냐와 국제군단의 자원병들이 제때 완편되어 전장에 투입될 수 있을지에 따라 전황이 크게 갈릴 텐데요. 그런데 지난 3월 9일 키이우 서부 지토미르에 러시아군의 공중폭격이 가해졌는데 문제는 이 공중폭격을 가한 러시아군의 전투기가 러시아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아직 시험 테스트 중인 무기까지 총동원해 전면 대공세를 펼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키이우의 방어가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러시아군의 보급이 너무 엉망입니다. 전장 곳곳에서 약탈물자로 겨우 생활을 유지 중인 러시아군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제압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또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러시아의 수호이 25를 격추하는 성과를 내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가 계속 활동하며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등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이우를 방어하던 최후의 외곽 도시 이르핀이 함락됐습니다. 이르핀은 부차와 함께 지난 2주간 러시아군의 키이우 접근을 차단하는 요새 도시로 기능해왔습니다. 하지만 3월 11일 오전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이로써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입을 막던 모든 지역이 러시아군에 점령됐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르핀 뒤로는 폭이 3에서 10km나 되는 광활한 숲과 농경지가 있어 공격자인 러시아군은 엄폐무리 없이 진격해야 하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요사된 빌딩과 아파트에서 러시아군을 정확히 관찰하고 대전차 미사일과 포격을 쏟아볼 수 있는데요. 즉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가전의 시작이므로 제 아무리 막강한 러시아군일지라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이우에서 격렬하게 전투가 진행되는 사이 남부의 러시아군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에는 3개 여단 1개 대대 방어를 수행 중인데요. 서부는 12작전 여단, 북부는 56 기계화 여단, 동부는 36 해병 여단과 아조프 대대가 방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면이 포위되고 보급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에도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결상전 중인데요. 하지만 이런 영웅적인 저항도 곧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보급이 차단되면서 탄약과 장비 지원이 끊긴 수비대가 계속 저항을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마리우폴 수비대는 러시아군의 물자를 노획해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4일이면 이 저항도 끝이 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저항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 덕에 남부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열을 가다듬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남부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미콜라이우에서 키이우와 오데사를 노리는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한편 오데사에 상륙하려는 러시아군을 쓸어버릴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오데사 남부 연안으로 러시아군이 침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반증하듯 헤르손주에서 직결한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우로 공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키이우를 포위하듯 미콜라이우에 대한 포위 기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콜라이우에 주둔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막혀 제대로 공세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콜라이우 시내를 방어하는 73 해병 특수작전여단, 미콜라이우 대대, 406 포병연대 반격에 점령은커녕 진격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ISW는 러시아군이 추가 증언 없이 미콜라이우를 점령하는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3월 11일 오후를 기준으로 오데사 앞바다에 있던 러시아 상륙함대가 전면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령지에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어 러시아는 민가, 군 양쪽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오릭스는 2022년 3월 10일 새벽 3시까지 인터넷에 공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손실을 집계했는데요. 러시아군에서 424대의 장비가 파괴됐고 438대의 장비가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간 반면 우크라이나군에서는 107대의 장비가 파괴됐고 129대의 장비가 러시아군에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의 경우 손실비가 더 극명한데요. 러시아가 174대를 손실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46대를 손실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노획한 전체의 수가 무려 78대에 달해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우크라이나의 전체 전력이 강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크라이나의 승전도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